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 카라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라반 실내에서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캠핑카의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와 캠핑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살면서 알게 된 세금에 대한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자료도 조금 찾아보고 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 그래서 캠핑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차 제작 시 캠핑카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드리고자 신차 제작 시에 개별 소비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중고차를 개조할 때 이제 이 캠핑카법이 시행되고 나서 개조 시장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럴 때 과연 개별 소비세가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는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격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 그러면 우선 캠핑카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릴 텐데요.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이제 캠핑카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언급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흔히 캠핑카법으로 불리는 요 새로운 법령은 사실은 이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여기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8월경에 이제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이제 올 2월 28일부터. 그래서 이미 이제 시행이 됐죠. 주요한 내용은 이제 캠핑카 차종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캠핑카로 이제 개조를 하려면 또는 제작을 하려면 승합차 기반의 차종만 가능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 11인승 요런 이제 또는 버스 요런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가 됐었고, 포터나 봉고 기반의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한 캠핑카는 사실은 캠핑카가 아니라 이제 이동 업무 차량으로 등록이 됐었던 그런 이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됐었죠. 하지만 이 차종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승용차부터 하다못해 요즘은 최근에는 요 경차도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카로 다 이제 개조 또는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캠핑카의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캠핑카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침실, 세면대, 그 다음에 취사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캠핑카로 가능했는데, 이제 지금은 침실 외에 방금 말씀드린 취사시설이나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캠핑카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에다가 평상을 하나 꾸며놓고 그 옆에 개수대를 하나 설치했다 하면 그게 이제 캠핑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대폭 이제 완화가 됐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규제 자체를 많이 풀어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튜닝도 활성화가 되고 다양한 이제 시도나 시장이 더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또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캠핑카 튜닝 시에 승차 정원을 이제 늘리는 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차대의 승차 정원만큼만 그 한도 내에서만 이제 개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3인승 화물차라 할지라도 그의 2배수 6명까지는 승차 정원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좌석에 대한 인증 검사나 안전도 테스트는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봉고나 포터 같은 화물차 기반의 이동 업무차, 이제 캠핑카로 이제 허용이 되니까 3인승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6인승까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또는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안정성도 강화하는 기준이 이제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쉬운 예로 이제 액화 석유가스 시설 등에 대한 그 안전 관리나 그 기준이 이제 정확하게 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비상 탈출구라든지, 그다음에 주행 중 수납함 개폐 그 방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더
캠핑카로서 적합한 기준이 현실화됐다라는 게 이제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죠? 뭐 이번 이제 캠핑카법이 시행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좋아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간단히 이제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왜 개소세가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뭐 그러려면 이제 개소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세, 흔히 말하는 개소세가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개별 소비세를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특소세라고 불렀습니다. 특별 소비세. 뭐 요점은 그겁니다. 그냥 사치성 품목. 뭐 이건 옛날 기준인데요. 옛날 기준인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많이 커지고 소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옛날 기준으로 사치성 품목,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나 뭐 저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뭐 골프장, 유흥주점 이런 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고 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좀 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이제 뭐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라는 게 근본 취지죠. 요 개별 소비세에. 캠핑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승합차 기반의 캠핑카에는 당연히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됐었고요. 카라반, 뭐 수입 카라반이나 국내에서 제작하는 카라반도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승합차였기 때문에. 이제 원래 대상 차종이 승합차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화물차도 캠핑카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제는 차종이 특수차로 바뀌게 됩니다. 특수차에 캠핑카로 바뀌게 되니까 용도가 캠핑용으로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개소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 취지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생계용으로 사업용으로 화물차를 샀습니다. 예, 개소세 당연히 안 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캠핑카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쓰다가 난 캠핑이 취미라서 이걸 캠핑카로 만들고 싶다 하는 순간 캠핑카가 되는 순간 얘는 사치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냈던 개소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취지에는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게 캠핑카법 이전에는 이동업무차로 이게 출고가 많이 됐단 말입니다. 이동업무차는 약간 좀 변종이라고 볼 수 있죠. 캠핑카도 아닌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업용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동업무차로 출고하신 분들이 대부분 캠핑카로 쓰고 계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당국에서 보기에도 이거 분명히 캠핑카로 쓰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네? 그러면은 이거 이동업무차 없애고 캠핑카로 아예 그냥 다 만든 다음에 규제도 다 풀어주고 캠핑카로 제대로 이제 출고하게 하고 사게 하고 세금도 다 걷어들이자. 이게 아마 이제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동업무차로 출고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개소세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캠핑카를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와 개소세가 이만큼이나 붙었네? 야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랐어? 하실 수 있겠지만 근본 취지에서 보자면은 맞다라는 거죠. 캠핑카가 뭐 생계형이라든지 사업용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사실은 레저용이나 사치품에 가까운 항목이 되다 보니 뭐 일반 승용차에도 개소세 다 붙어서 이제 지금 가격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캠핑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나 붙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차 제작 시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어느 정도 붙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세율은 이제 5%입니다. 5%. 공급가액의 5%.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동업무차로 판매가 됐던 캠핑카 이제 기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캠핑카가 아니었죠. 과거에는 포터 기반 혹은 마스터 기반의 이동업무차가 있고 지금은 말 그대로 캠핑카로 이제 바뀐 겁니다. 차종은 똑같고 시설도 똑같고 제작 단가도 똑같은데 판매 가격이 바뀐 거죠.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렉스나 기존의 캠핑카, 뭐 기존에도 캠핑카로 판매됐던 차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다만 그 약간의 변종에 가까웠던 이동업무차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캠핑카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과거에 이동업무차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6,600만 원짜리 캠핑카, 이동업무차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 가격대가 사실 좀 많았죠.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이제 6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세금은 그 개별 소비세는 이 공급가에다가 이제 매기거든요.
자, 공급가가 6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5%를 곱하게 되면 이제 3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에는 또 30%의 그 교육세를 또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의 개별 소비세에 30%니까 3, 3은 9, 90만 원이죠. 그러면 390만 원이 개소세라는 항목으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6,39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부가세 10%를 또 이제 매기게 돼요. 그러면은 639만 원의 부가세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탈 소비자 가격은 7,029만 원이 되죠. 과거에는 6,600만 원짜리였던 차가 이제는 7,029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동 업무 차였던 차량에 한해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동 업무차로 출고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캠핑카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러게 되면 세금만 그 개별 소비세만 한 400만 원 가량, 429만 원 정도의 이제 부가세 포함한 개별 소비세를 더 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이제 차량 공급가의 5%였는데 전에는 6천만 원의 5%였으니까 6, 5, 30, 3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만 내시면 됐던 것을 지금은 639만 원의 5%의 취득세를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소세 때문에 뭐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거는 캠핑카 업체를 뭐 죽이기 위한 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이 캠핑카 판매를 하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그분들 뜻에도 이제 틀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법 취지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뭐 이거는 일단은 큰 흐름에서 보자면은 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종전의 이동 업무차와 비교까지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항목으로 남는 게 뭐냐면 개조입니다. 개조. 요즘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뜨거워졌죠. 그 중고차, 예를 들어서 포터를, 아까도 이제 제가 예를 드렸지만은 포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싶다거나, 요즘에 이제 또 캠핑카로 인기가 많은 마스터, 르노 마스터 같은 차를 내가 이제 뭐 화물차로 구입을 해서 잘 쓰다가 이거를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새 차를 사서 바로 이걸 캠핑카로 개조, 튜닝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요게 좀 문제가 많아요. 이중과세 논란도 좀 있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르노 마스터 20년식 그 신차 가격이 L 버전 기준으로 3,199만 원, 3,2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요게 이제 가령 2019년식 중고차를 내가 한번 가령 2,5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캠핑카로 개조 의뢰를 했다. 만약에 저번 카라반에 이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카라마스터 같은 그런 걸로 개조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뭐 차를 뭐 뒤에 절개를 하고 박스를 얹고 해서 이제 캠핑카를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죠. 그때 개조 비용이 뭐 가령 3,500이다. 그럼 이제 토탈 6천만 원의 차량 가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니까 옆에 표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르노마스터 공급가액은 2,272만 7,270원. 중고차 뭐 부가세 끊는 것도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공급가를 따지면 2,272만 7,270원이 되고요. 캠핑카 개조 비용의 3,500만 원 중에 공급가액은 3,181만 8,180원입니다. 예. 뭐 제가 계산한 걸 좀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산금액 5,454만 5,450원이 됩니다. 이거에 개별 소비세 5%는 27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30% 교육세를 더하면은 82만 8천원을 합해서 개별 소비세가 총 3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공급가가 이 개소세 붙기 전에 5,400만 원에 354만 원 정도의 개소세를 더하게 되면 5,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총 소비자 가격이 6,3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500만 원짜리 부가세 포함한 중고차를 사가지고 튜닝을 맡겨도, 개조를 맡겨도 결국에는 개소세를 354만 5,450원의 개소세를 내야 됩니다. 예. 왜 문제가 되냐면, 야,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이 차량 가격에도 또 개소세를 내야 되느냐. 좋다. 캠핑카로
개조를 했으니 그거에 대한 그러면 좋다. 캠핑카법이 그렇게 되니까 개조세를 내라면 내겠다. 근데 내 가지고 있던 차에까지도 개조세를 물려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화물차를 샀을 때 개조세를 내지 않았는데 화물차가 캠핑카로 바뀌는 겁니다. 야, 너는 이거를 사업용으로 샀잖아. 근데 이제는 이게 사치품이 됐잖아. 그러니까 안 내던 개조세 내야지 하면 맞거든요. 근데 그 튜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이제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 캠핑카로 바뀌는 데 들은 비용에 2%의 취득세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차에 대한 안 냈던 개조세까지도 합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차를 사서 개조를 해서 캠핑카로 만드나 신차로 출고해서 아예 캠핑카로 제작한 캠핑카를 사나 결국에 세이브되는 금액은 그 중고차 감가에 따른 차량 가격 인하폭만큼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고차를 사서 캠핑카를 개조하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차량 가격이 싸진 만큼의 이득은 있지만 세금적으로 유리한다든지 또는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명확치 않아가지고 국세청에 몇 번 질의응답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뭐 중고차를 가령 2,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이거 1,000만 원에 샀으니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제 세율 과표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1,000만 원에 샀다 하면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할래? 국세청의 답변은 이제 조금 놀랍지만 상식적인 가격으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중고차를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시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할 때 아무리 3,0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1,000만 원을 써서 내더라도 실제로 시청에서 정한 그 감가표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취득세를. 그 금액을 따르거나 엔카라든지 KB 중고차 시세라든지 일단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중고차 그 연식의 그 주행거리의 그 차량의 일반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중고차를 가지고 업체에 의뢰를 하셔도 결국에는 출고를 하실 때 업체에서는 요 개별 소비세가 납입의 주체는 소비자지만 납입의 의무는 소비자에게 있지만 주체는 실제로 그 업체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대신 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금액에 이게 이제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카 개조 비용에도 개별 소비세가 이제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소비자한테 받아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별 소비세 때문에.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포터나 봉고나 르노 마스터 기반의 화물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입할 때 개조세를 냈는데 이거를 또 개조를 하면 개조세를 또 내야 돼요. 위중과세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화물차나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일단은 승용차는 흔한 예는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잠시 논외로 하기로 하고, 이런 포터나 봉고, 르노 마스터 등의 화물차를 캠핑카로 이제 개조하는 경우가 어찌 보면 제일 많은 사례고, 기존에 이제 이동 업무 차량으로 승인받은 경우가 또 대다수였기 때문에, 캠핑카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제 이런 금전적인 비용 문제를 제가 주로 다뤄봤고요. 캠핑카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개조, 튜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예산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담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요. 할부도 이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구입을 하실 때 만약에 신차를 사셔서 개조를 의뢰하시면 신차에 대한 할부는 이루어지지만 개조에 대한 부분은 할부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하지만 완성차로 제작된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그 차량 전체에 대해서 또 할부를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한번 선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고차를 튜닝 개조를 해서 캠핑카로 만드나, 아예 신차를 업체에서 신차를 사다가 개조를 그러니까 제작을 한 캠핑카를 구입하나, 금액 차이는 결국에는 그 원 차대에 감가된 비용만큼 밖에는 세이브하지 못한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물론 업체에서 당연히 이런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성실 신고하고
정확하게 이제 매겨진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쪼록 뭐 부족하지만 이 개별 소비세와 캠핑카 가격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